민주당 이야기를 좀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돈봉투 명단이 유출이 됐거든요. 이건 뭐 100% 검찰에서 유출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검찰이 구속영장에다가 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서 네, 구속영장을 유출시켰겠죠. 네. 근데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음, 하나는 국회 본청 외통위원장실에서 10명이 받았다. 네. 윤관석에게.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그 다음날 의원회관에서 돌아다니면서 받았다. 이렇게 동전을 했는데 다들 지금 뭐 19명 전체가 발끈하고 있어요. 네. 무슨 소리냐. 다른 바 없다 해서 첫 번째로 제가 판단한 거는 본청 국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국회를 보면 그 큰 인사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본청이에요. 그 본청은 대회의실, 뭐 본회의실, 소회의실 해가지고 보좌관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회 직원들이 있죠. 등록된 기자가 1,900명이에요. 네, 네, 네. 그 기자가 거의 복도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네, 네, 특히 네. 2층 그 회의실은 깔려 있거든요. 2층은 깔려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예를 들면 외통위원장실이라 그러면요. 문 안 잠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10명이나 그랬기 때문에 외통위원장실 회의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문 안 잠겨 있습니다, 거기. 거기에 윤관석이 자, 5만 원권이나 그래도 300만 원씩 10개면 300만 원 이 정도 부피가 돼요. 이거 10개를 가방에 넣고 들고 와서 10명한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은 양복에다가 다 받고 그 밖에 복도는 아마 완전히 그냥 인파로 붐비고 있을 거고. 그리고 돈을 상식적으로 10명한테 야, 너도 받고 너도 받고 너도 받고 이렇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노가다 일당 주듯이. 그렇지. 예, 예. 그 기자들 많은 데서 누가 그냥 문 열고 들어올 줄 모르는 데거든. 그거는 문이 안 잠겨 있으니까. 거기서 다들 이거는 국회 시스템 하는 사람들은 말이 되냐. 아니 얼마나 돈 주고 받을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송영길 대표는 여의도에서 캠프 사무실을 열었더라고. 네네. 아니 거기서 주고 받으면 되지. 거기 딱 문 잠그고. 그리고 무슨 여의도에 무슨 뭐 방 있는 식당이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호텔도 있고 뭐. 다 거기서 줘요. 돈 주고 받을 때. 본청에서 돈 주다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검색을 해보면 나올 텐데. 거기서 돈을 누가 줍니까, 본청에서. 눈이 몇 갠데. 왜 본청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느냐. 누가 뇌물을 주고받으면은 날짜하고 이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네. 소영길 대표 캠프 사무실 줬다는 날짜가 특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국회 본청하고 의원회관은 출입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송 대표 쪽은 그 출입 기록 플러스 자기 의전 비서가 자기 이제 이 비서가 다 기록을 해놨대요. 네. 그래서 10명이 그 당시에 본청에서 소영길 선거운동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수첩에 적어놨다는 거거든요. 네. 요 수첩에 있는 거 갖고 검찰이 야 요거다 요거 써먹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회의하고 회의 참석한 사람들한테 돈 나눠줬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든 거네요. 회의를 한 이제 날짜하고 시간하고 장소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줬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갔다는 거고 그 10명밖에 안 되니까 20명을 채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20명은 의원회관에 아니 의원회관은 누구나 들어가면은 출입 기록이 남죠. 그냥 의원회관에 그날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날 받았을 거다. 근데 9명을 더 채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홍영표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까지 이름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선거관리위원을 했더니 전당대회 때 이제 이 국회의원 몇 명이 이제 전대관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지금 이 돈은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캠프 내에서 이 밥값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네.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는 그건 매수가 되잖아요. 매수가. 네. 밥값이 아니잖아요. 네. 훨씬 더 중한 범죄죠. 그럼 그거 김승남 의원인가 그런 데가 기억나는데 김승남 의원은 송영길 대표하고 별 관련이 없는데요. 전대관리위원회 2년 계보인데. 2년 계보가 우원식 밀었을 건데. 그럼 전대관리위원한테 300만 원 줬으면 그건 매수기 때문에 그거는 뇌물 플러스 업무방해.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고 당연히 공선법 위반이고 다 걸려요. 저건 체포 구속해야죠. 그냥 같이 처리하면 안 되는 거지, 저 문제는. 그리고 소영길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홍영표를 지지했던 사람한테 그건 매수죠. 매수예요? 그건 매수죠. 만약에 그러면은 밥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 구속시켜야지. 네. 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엉망이 됐다. 이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다가 이게 안 나오니까 그냥 던져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정치적 타격이 엄청날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당원들도 물론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을 것이고 기획했다라고 의심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아니, 대해서는 열어두게 되거든요. 국회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 그리고 네. 당원들도 잘 몰라요, 어쨌든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을 아직까지 국민들이 믿는 편이잖아요. 네. 그 검찰이 믿는 사람이면은 맞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이걸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일반 국민이. 이 사람들은 이름 다 깠어. 그리고 상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경쟁자들이 이거 다 돌릴 거 아닙니까? 돌리겠죠.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이 사람들의 이 정치적인 권리와 명예는. 그래서 막 고소를 하는데 공수처에 수사하냐고요 거기서 공수처가. 지금 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을 네. 했습니다, 지금. 지금 3명이 고발했는데 고발 하나만 수사 안 합니다. 그리고 공문서 유출이잖아요. 피의사실 공표 같은 피의사실 거. 공표도 이제 있고. 뭐 아예 그냥 그냥 수사 아예 안 하고 그건 뭐 사무라된 것 같아. 피의사실 공표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근데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구두라든가 언론에 나오는 것까지 포함하지만 이거는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공문서 자체가 유출된 거거든. 예. 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온정주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미 소영길, 윤관석, 이성만은 이미 당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죠. 쫓겨난 상태야. 네. 그럼 그 원칙 기도로 따라 이 사람 쫓아내야 돼요. 그 쫓아내겠다는 자세야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 하는 거 보면은. 저는 뭐 이런 의혹이 이번 건은 뭐 이 기획 수사의 의혹이 큽니다만은 다른 건들 실제로 그 뇌물이라든가 수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라도 의원들에게 최종적으로 자신이 변론할 기회를 주고 탈당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이승만 의원이라든가 윤관석 의원이 탈당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도 안 주고 바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 부담을 주니까 일단 나가서 네가 해결해라. 네.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을 못하면은 그때 쫓아내야 되는 거지. 일단 일만 벌어지면 쫓아내고 보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당도 안 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혁신위에서는. 그렇죠. 책임지는 자세면은 죽이더라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자체적으로 판단해. 명예살인을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19명대에서 이 당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플러스 알파 구속영장을 칠 거 아닙니까 또. 네. 그 체포동의안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한 달에 한 4명씩 치기 시작하면 연말까지요 이거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는 네. 애매하게 해놨잖아요. 정당한 수사. 정당하지 않은 수사는 뭐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가 제3자인 내가 봐도 정당하지 않은 수사거든요. 네. 그럼 이거 부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논쟁이 되겠냐고 그 안에 민주당 안에서 이게 그 뭐 이미 쫓아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당에 정말 엄청난 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정당이 정치 결사체잖아요. 그 목숨을 같이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의리 없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캐비넷 없으니까 아이고 옆에 누가 죽든 말든 나는 관심도 없어. 지금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고 지금. 있는 거죠. 뭐, 아유 나는 재수 좋았네 피했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진짜 오히려 좋아하는 놈도 있을 거고 경쟁자 죽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이미 정당의 이제 이 가치는 무너진 거예요. 여기까지 갔으면. 예. 이 사람들 도리 없어. 이 사람들은 탈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버리면. 참 이 사람들 참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나가서 뭐 20명이니까 정당 만들면 원내 교섭단체 되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줘버렸는데 나는 그것도 공작의 느낌이 난 게 돈봉투 조작당. 자, 딱 신당 만들기 좋게끔 짜줬어요. 라인업을. 네.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만들 수 있도록 네. 20명을 채워놨고 난 김은경도 난 공작을 하나 보는데 딱 이 갑옷을 뺏어버렸고 민주당을 분당시키기 위해 공작이 탁탁 들어간다 이게 지금. 돈봉투의 조작으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정당.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사건을 볼 때 이제 대충 그림이 보이는데 이 밥값을 의원들을 불러서 300씩 나눠준다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의원들이 스스로 유통하죠. 그 정도는. 그걸 뭐 당권 후보가 의원들한테 300씩 줍니까? 예? 옛날 같으면요, 그 지구당 사무국장한테
주거든. 값값이나 해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그 훨씬 의원들 밑단위에서 돈이 돌았을 겁니다. 네. 그 정도 액수는. 그러니까 지금 다 모르는 거야. 의원들도 모르고 소영길 대표도 모르는 게 밑에 단위에서 돌았을 거야. 그 사무부총장인가 그 이정근이. 네. 그러니까 의원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정근이 족보도 없고 어디서 굴러 먹다가 온 분인지 잘 몰라. 정치적인 이 정통성, 정체성이 확인이 안 돼. 근데 이정근이 와가지고 자, 우리 변희재 국회의원한테 가서 우리 송 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300만 원 주세요. 받겠어요, 그거? 그걸 또 윤관석 의원을 시켜서 국회의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정근과 그 사람들이 자기 좀 챙겨 먹고 네. 좀 주고 몇 명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교사 시켰던지 네. 아니면 자기가 부풀렸던지 네. 뭐 지금 딱 보면은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YSDJ 우리 아까 상김시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 자금이 돌던 시절이잖아요. 정치 자금이 돌던 시절에 YS가 호주머니에 돈을 뚜렷하게 가지고 다녔다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여기서 빼주고 저기서 빼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의원급한테 지금 기준 돈으로 300만 원 줬다 그러면 YS는 거기다 공 한두 개 더 붙어가죠. 더 붙어가죠. 이 돈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정근이 윤관석한테 전달을 하고 뭐 이런 자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거는 그것도 그 국회의원의 그 한 달 쓰는 비용 때문에 300은 거 껌값이거든. 껌값이죠. 그걸 밑에서 누군지 모르는 놈이 그걸 10명을 또 윤관석을 시켜서 불러다가 300? 열받았을걸? 300 주면 아마 국회의원들한테 그거 불러놓고. 예전에 그 민주당이 야당할 때 보면요. 원외위원장들한테 대표가 용돈 한 번씩 주고 이랬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다 대표가 직접 주는 거예요. 주더라도. 아마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거는 선거 자금으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등록비를 네. 500씩 주잖아요. 당에서 주죠. 당에서 주잖아요. 예, 500씩 예, 주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할 때 하는 거고 이런 정도 액수는 그 스스로 알아서 유통을 하죠. 요즘에는. 한심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요 사건 대해서 지금 이 20명 플러스 알파 소영길 대표는 결백 투쟁을 나선다고 보고 그래서 8월 15일 날 아마 강주 집회 때 네. 소영길 대표 플러스 알파 민영배 이분도 이름 올라가 있어요. 민영배. 민영배 의원도 이름이 올라가 네, 있어요. 이름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빈 올라가 있어요. 이분들도 집회 나온다는 게 이제는 뭐 송 대표 한 배 탄 거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이름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송 대표는 이상하게 자기 개보원 국회의원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만들어줬어요. 본인은 준 적이 없는데 받은 걸로 기획돼가지고 같이 수사받는 사람들의 억울한 당 이렇게 되어버렸네. 백혜련이라고 검사 출신 의원 아닙니까? 네네네. 송 대표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전혀 관계없어요. 한 배를 타게 돼버린 거죠. 네, 다 같이 싸워야 되는 거지. 네. 이 중에 누구 2명만 받았고 안 받았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11명이 다 안 받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건 안 받았을 것 같다. 11명이. 그 밑에서 받았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정치권의 분화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하냐 문제인데 네. 지금 박강원이 얘기한 대로 해결한다는 얘기는 나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분당이 되는 거고 그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제 8월 말부터 제가 하나 들었는데 소영길을 대권 주자로 한번 넣어보겠다. 네. 지금 막 싸우고 언론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호남에서 지금 활동하고 이제 호남 집회도 그래서 만약에 소영길 대표 지지율이 이낙연 정도는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론조사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파장이 커지는 거죠. 그렇구나. 또 재밌는 상황이네.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적대적 상호의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한쪽 당이 분화가 있으면 반대편 당도 또 똑같이 분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수는 정말 분화가 잘 안 되는 집단인데 보수는 분화가 된다기보다는 떼변절. 때로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여기는 이제 갈라지잖아요. 진보는 갈라지지. 왕창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네. 보수는 분당이 되는 게 아니라 떼변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떼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총선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윤석열 쫓아내고 떼변절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신당 이야기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아마 그게 심평 씨가 네. 거기도 이제 검사가 아니네 따지면은 법조인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자기도 공천 받아야 되고 검사들 공천 받아야 되는데 이 영남권 TK죠. 이 사람이 경북대 교수 아닙니까? 네네. 이쪽에 어림도 없어. 이쪽에 이 기득권 이 영남권 세력이나 거기에 숟가락 대고 있는 이명박 애들이나 검사를 꽂을 길이 안 보이니까 네. 검사 라인하고 상의해서 협박을 했다고 보거든요. 너희 우리 검사들 안 찍어주면 신당 만들게 윤석열 했더니 영남권에 있는 저 기득권 세력은 만들 테면 만들어라. 네. 고맙다 윤석열 나가주면 이런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심평 씨도 국민의힘 주류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을 겁니다. 검사 쪽에 붙어 있는 그냥 법조인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법조인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쪽에 TK에서 뭐 삼선한 사람들 올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놈이. 근데 내가 있잖아. TK에서의 윤석열 영향력이 뭐 있습니까? 탈당해주면 고맙다 그런다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나갈 테면 나가라요. 오히려 선거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만약에 윤석열 신당 만나 그러면 이쪽이 막 술렁거려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쪽에서는요 나중에 신당이 아니라 진짜 쫓겨나는 수가 있다. 윤석열 신당이 잘못 만들어지면 그게 윤석열이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 만들면 그거 누가 찍습니까? 아니 찍는 걸 떠나서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의 타이밍 기회가 딱 와버리는 거죠. 근데 신당을 대통령이 신당 만든 사례가 저 노무현 때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신당에 먼저 들어가진 않았고 네. 만들어지고 들어왔는데 네. 그때는 어쨌든 강력한 이 정치적 명분이 있었고 근데 그래도 사실은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초반에 신당 반대했어요. 위험했었거든요. 네, 신당 반대했어요. 탄핵 없었으면 정말 끝장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명분 검사를 밥그릇 챙겨주는 거 말고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그냥 쫓겨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쫓겨날 가능성이 많다. 내보낼 겁니다. 알아서 그냥. 선거 도움 안 된다고.